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만 동시에 무섭도록 낯선 장면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져서 두세 번 힘을 줘야 겨우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니면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는데 예전에는 두세 바퀴는 거뜬히 돌던 발걸음이 이제는 한 바퀴도 못 돌고 의자에 털썩 앉아 숨을 몰아쉬게 된다면 그때의 불안과 당혹감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순간 삶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의 하루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켤 수도 있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김명자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70대 중반이신 그분은 매 끼니 배부르게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을 조금만 돌아도 숨이 가빠왔고 집 앞 계단 몇 칸을 오르는 것도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놀라울 만큼 근육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의 굵은 근육이 특히 심각하게 줄어 있었는데 이 부위가 무너지면 걷고 일어서는 힘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의학 논문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의 허벅지 근육 감소는 곧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노년의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살은 빼도 근육은 빼는 게 아니다. 당시에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는데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말의 무게가 실감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지키기만 해도 성공이고 잃지 않는 것 자체가 긴 수명을 보장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옆으로 세워볼까요? 고대 그리스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기 전 단백질이 풍부한 치즈와 콩을 꼭 챙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시대에도 이미 근육이 전사의 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치즈나 콩이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그 원리를 생각하면 시니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고 서는 기능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자동차가 멈추듯 근육이 무너지면 일상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단백질 부족은 머리카락 빠짐이나 피부 거칠음처럼 눈에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것도, 면역세포가 재기능을 하는 것도, 상처가 빠르게 아물도록 돕는 것도 모두 단백질이 하는 일입니다. 작은 발뒤꿈치 상처가 한 달이 넘도록 낫지 않아 병원에 오신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학계에서도 논쟁이 이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노인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가? 일부 연구자들은 체중 1kg 당 0.8g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그룹은 최소한 1.2g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체중이 60kg이라면 70g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임상 경험상 후자에 더 동의합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넉넉히 챙긴 어르신들이 근육 유지뿐 아니라 회복 속도에서도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환자들에게 들려주면 종종 이렇게 되묻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기 잘 안 먹어요. 소화가 안 돼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고기, 비싸고 속 더부룩한 보충제 대신 더 저렴하고 흡수 잘 되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식재료들, 건새우나 황태, 검은콩 같은 것들이 사실은 계란보다 강력하고 두부보다 훨씬 값진 단백질 보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단백질 부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때니까요. 무심코 넘긴 피로감, 이유 모를 다리의 무거움, 자꾸 늘어나는 회복 시간. 이 모든 게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그 속도는 2배, 3배로 빨라집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드신 게 언제였나요? 혹시 어제 저녁도 그냥 밥에 김치만 드시진 않았나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3가지 음식은 단순히 단백질을 채워 넣는 수준을 넘어 시니어의 몸에 맞춰 흡수까지 잘 되는 특별한 식품들입니다. 잠시 후 그 첫 번째 보물 상자가 열릴 겁니다. 마트에서 늘 보던, 하지만 정작 진짜 가치는 몰랐던 바로 그 재료 말이죠.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 이야기를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삼겹살 한 근을 먹어도 다음날 아침 멀쩡히 소화가 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고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새 물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위 속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 소화 흡수는 더뎌지고 결국 드신 단백질이 고스란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드릴까요? 70대 초반 이정호 어르신은 매일 삼겹살을 드시면서 나는 단백질 충분히 먹고 있어 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몸속에서 실제로 흡수된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든든히 먹은 것 같아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니 결국 근육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학술적으로도 늘 논쟁이 일어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더 우수하냐, 식물성 단백질이 더 안전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바로는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쇠고기가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에게 억지로 권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장에 부담만 주고 몸속에는 남는 게 없는 결과가 되니까요. 여기서 떠오르는 노년의 지혜가 있습니다. 제 선배 한의사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죠. 밥상은 입이 아니라 위장을 보고 차려라. 이 말이 단순한 속담처럼 들리지만 소화력이 떨어지는 시니어에게는 그야말로 금과 옥조 같은 말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쯤에서 조금 기묘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원시시대 인간들은 근육 유지에 있어 오늘날보다 훨씬 유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름진 고기를 잔뜩 먹을 수 없었고 대신 곤충, 뿌리식물, 작은 생선처럼 소화 흡수가 쉬운 단백질을 자주 섭취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무시하는 작은 건새우나 말린 생선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인류 생존의 토대였던 셈입니다. 현대에 와서야 값비싼 고기와 보충제가 단백질의 대표로 자리 잡았을 뿐이지 정작 노인의 몸에는 옛 방식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원장님, 단백질 보충제는 왜 먹으면 속이 불편할까요? 실제로는 유당불내증이나 첨가물 때문에 위에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분말 형태의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긴 하지만 동시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자연식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단백질을 골라야 할까요? 첫째, 부드럽게 씹히고 소화가 잘 되는가? 둘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꾸준히 먹을 수 있는가? 셋째, 근육만이 아니라 뼈와 혈관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가?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음식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고기도, 계란도, 심지어 두부조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밥상 위에서 늘 보던 음식인데도 정작 단백질의 진짜 힘을 몰라서 그냥 지나친 적 없으신가요?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3가지가 바로 그런 재료입니다.
저는 이 음식들을 단순히 저렴한 대체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니어의 몸에 꼭 맞는 계란보다 강력하고 두부보다 실속 있는 단백질 보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궁합이 잘못되면 흡수가 떨어집니다. 이를테면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시금치 속의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이런 영양궁합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께 종종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은 단백질이 지금 근육으로 변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대답은 대부분 머뭇거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단백질을 먹지만 그게 흡수되어 내 몸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소화가 편하고 흡수가 빠르며 꾸준히 먹어도 부담 없는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보물의 이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아마 여러분의 부엌 구석에도 이미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보물 상자는 의외로 소박합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국물 맛을 내려고 한 줌 넣고 볶음 반찬에서 멸치 대신 가끔 쓰던 그것. 바로 건새우입니다. 아마 집안 구석 어딘가에 작은 봉지 하나쯤은 묵혀두고 계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몰랐습니다. 이 작고 바삭한 새우들이야말로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덩어리라는 사실을요. 제가 만난 82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할머니는 허벅지 근육이 빠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걸으셨습니다. 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사드렸지만 드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나서 결국 방 구석에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건새우를 권했습니다. 끓일 때 국물에 한 줌, 볶음에 멸치 대신 건새우, 밥할 때 함께 넣어 잡곡처럼. 그렇게 3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늘었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이제 시장 갈 때 지팡이 안 짚어도 돼요. 건새우의 단백질 함량은 압도적입니다. 100g 당 약 70g 가까운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계란 1개는 6g, 두부 한 모는 15g 정도입니다. 같은 무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새우는 그 둘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만 많은 게 아닙니다. 칼슘, 아연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아연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결국 건새우는 근육뼈 면역을 동시에 지켜주는 삼박자 식품인 셈이죠. 여기서 잠깐 노년의 지혜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 고향 마을의 할머니들은 건새우를 국물 내는 재료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봄철 풋나물 무침에도 넣고 겨울 김장철에도 고춧가루와 함께 갈아 넣곤 했습니다. 작은 게 오래 산다 라는 속담처럼 작은 건새우가 건강을 지켜주는 비밀이었던 겁니다. 예전엔 의학적 근거를 몰랐지만 몸으로 체득한 생활의 지혜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일본의 한식문화 연구에 따르면 어부들이 장기간 바다에서 일할 때 가장 즐겨 먹던 음식이 바로 말린 새우였다고 합니다. 저장성이 뛰어나고 작은 양으로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는 환경에서 건새우가 일종의 생명줄 역할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국물 내려고만 쓰는 건새우가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인류 생존을 지탱해온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소형 해산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로서 완전하지만 체내 흡수율이 고기만큼 높지 않다라는 의견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노인에게는 고기보다 이런 가벼운 단백질이 오히려 더 잘 맞는다라는 연구도 적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후자가 맞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고기 대신 건새우를 꾸준히 드셨을 때 근육량뿐 아니라 소화 불편감도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가격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트에서 건새우 100g 한 봉지는 대략 8,000원에서 만원 사이. 얼핏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반찬으로 쓰면 한 달은 충분합니다.
하루 3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고단백 고칼슘 음식을 챙길 수 있는 셈이죠.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근육과 뼈, 면역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면 이건 투자 이상의 가치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 먹는다고 바로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습관처럼 먹어야 비로소 몸이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정영호 어르신은 늘 나는 늙어서 근육은 소용없다 며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새우 반찬을 권하고 매일 작은 산책을 더하도록 하셨죠. 석 달이 지나자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기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이 붙는 느낌이에요. 그 미소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작은 농담 하나 할까요? 건새우를 매일 드시면 뛰는 할머니 위에 나는 할아버지 라는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근육이 붙으면 다리가 가벼워지니까요. 물론 진짜 날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보험이 안 되거든요. 정리하자면 건새우는 단순히 국물 내는 재료가 아닙니다. 근육을 살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면역력을 되살리는 보물식품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힘이 나온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보물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해장국 재료로만 알던 그 음식, 사실은 시니어에게 최적의 슈퍼 단백질이었습니다.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라고 하면 대부분 술 마신 다음날 해장국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해장이 아니라 근육 해장에도 황태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나요? 그러면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실 황태는 시니어에게 가장 잘 맞는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먼저 수치로 말씀드리죠. 황태 100g에는 무려 80g에 가까운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계란 10개, 두부 5모에 해당하는 양이 황태 한 마리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지방 부담이 없는 그야말로 저지방 고단백위 전형이죠. 그리고 황태의 특별한 점은 그 건조 과정에 있습니다. 겨울철 영하의 추위와 낮의 따뜻한 햇살을 수십 번 반복하며 얼고 녹고를 거듭하면서 황태살은 부드럽게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응축되면서도 소화 흡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황태는 먹어도 체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소화력이 떨어진 환자분들에게 황태국을 권하면 위에 부담이 덜하다는 반응을 많이 들었습니다. 노년의 지혜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늘 아침에 황태국을 끓여 주셨습니다. 그땐 단순히 속이 편해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밤에는 근육 합성이 떨어지지만 아침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 먹은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즐겨 먹던 아침 황태국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찾아낸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조금 기묘한 사실 하나. 황태는 원래 전쟁 시 군량미로도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건조한 상태라 저장성이 뛰어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병사들의 체력을 유지하는 데 요긴했죠. 그러니 해장 음식이라는 이미지보다 훨씬 오래된 생존식품이 역사가 숨어있는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황태처럼 말린 생선 단백질이 과연 신선한 고기 단백질보다 흡수율이 높을까? 아니면 단순히 보존성이 좋은 것일까? 일부 연구자는 가공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분적으로 변성되어 소화 효소가 더 잘 접근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가열 건조 과정에서 일부 아미노산이 손실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봤지만 실제 환자분들이 황태를 먹고 근육량과 활력이 회복되는 걸 보면 효과적이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황태는 시니어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황태 한 마리에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인데 국을 끓이면 온 가족이 두세 끼는 넉넉히 먹습니다. 계란이나 고기와 비교해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단백질은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황태 자체는 건강식품이지만 간을 세게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은 소금량에 민감해야 합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황태국에 물을 함께 넣으셨습니다. 무의 소화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돕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국물 맛을 살리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이 났던 것이죠. 이런 생활 속 지혜야말로 영양학 교과서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9살이 박정호 어르신이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다고 오셨습니다. 고기는 먹으면 늘 체해서 꺼리고 계셨죠. 제가 황태국을 아침마다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오셨을 때 어르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아침마다 힘이 붙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작은 농담 하나 곁들이죠. 황태는 해장국으로도 좋지만 사실은 근육 해장국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술 마신 다음 날뿐 아니라 어제의 피로와 근육 손실까지 풀어주는 음식이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황태는 저렴하고 단백질은 풍부하며 소화 흡수도 뛰어난 시니어 맞춤 슈퍼푸드입니다. 국물로, 무침으로, 심지어 구이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매일 식탁에 올려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 뒤에는 근육뿐 아니라 혈관과 눈까지 지켜주는 검은 보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흰콩이나 강낭콩과 달리 검은 껍질을 두른 이 콩에는 특별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것은 기본이고 혈관과 눈, 심장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은콩 100g에는 약 3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나 계란보다 많은 양이죠.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씹고 삼키는데 힘이 드는 어르신들도 삶거나 갈아 마시면 소화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방법은 검은콩을 삶아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아침에 우유나 두유에 타 드시는 겁니다. 간편하고 흡수도 잘 되니 꾸준히 먹기 딱 좋습니다. 여기서 노년의 지혜를 하나 떠올려 보죠. 제 할아버지는 늘 밥에 검은콩을 섞어 드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왜 굳이 밥에 까만 콩을 넣느냐고 투정을 부리곤 했죠. 그때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콩은 윤을 밝게 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해준다. 당시엔 그저 옛말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의학적으로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며 동시에 눈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검은 콩을 이중 효과 식품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면서도 혈관 속 찌꺼기를 씻어내고 시력 저하까지 늦춰줍니다. 사실 근육 건강은 혈관 건강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피가 잘 통해야 근육이 영양을 공급받고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검은 콩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드문 식품입니다. 여기서 조금 기묘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고대 중국의 기록에는 검은 콩을 약콩이라 불렀고 심지어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바치는 음식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래 먹을수록 기운이 차고 병이 덜 찾아온다는 경험적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이미 체감으로 깨달은 효과를 현대 과학이 이제서야 분석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학술적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아미노산 조성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검은 콩은 리신, 아르기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충분히 보완된다고 반박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본 결과로는 검은 콩을 꾸준히 먹은 환자들이 근육량과 혈관 수치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실전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인 단백질원이라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김도영 어르신은 당뇨 때문에 고기나 달달한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셨는데 제가 권한 건 검은콩 가루였습니다. 하루에 작은 컵 반 정도씩 우유에 타 드시도록 했죠. 석 달 뒤 어르신의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 있는 표정이 돌아온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농담 하나 곁들이겠습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머리카락은 까맣게, 다리는 단단하게, 마음은 젊어지게 됩니다. 물론 백발이 하루아침에 검게 변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힘과 활기는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검은 콩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에 작은 컵 반 정도씩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콩을 달게 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콩자반처럼 간장과 설탕을 많이 쓰면 혈당에 부담이 되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백하게 삶거나 볶아 들기름에 살짝 묻혀 드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검은 콩은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청소하며 눈까지 보호하는 완성형 단백질 식품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3가지 보물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3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야 근육이 되살아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30일 챌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각각의 힘만으로도 시니어의 근육을 되살리고 건강을 지켜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궁합입니다. 단백질도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효과가 훨씬 커지기도 하고 반대로 잘못된 조합으로 인해 힘을 잃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새우와 시금치의 조합. 건새우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2가지를 함께 무치면 근육과 뼈가 동시에 강화되는 완벽한 반찬이 됩니다. 황태와 무의 조합도 그렇습니다. 황태의 단백질과 무의 소화 효소가 만나면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황태국에 무를 꼭 넣으셨던 것이죠. 검은 콩과 들기름의 궁합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검은 콩 속의 안토시아닌이 들기름의 좋은 지방과 결합하면 몸속에 오래 머물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나쁜 궁합도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검은 콩을 지나치게 짜게 조리하면 단백질은커녕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간이 세면 독이 된다. 이건 저만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얻은 확실한 교훈입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제안은 30일 챌린지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3가지 중 하나라도 꾸준히 드셔보시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에는 검은 콩 섞은 밥, 저녁에는 건새우 무침 한 접시. 이렇게 단순한 식단 변화가 3달 뒤 근육량을 1.5kg 늘려준 환자분을 저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되살아납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챙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노년의 지혜를 하나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밥상은 약국보다 크다. 그때는 단순히 반찬 투정하지 말라는 뜻으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합니다. 어떤 보충제, 어떤 약도 결국은 밥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육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에서 쌓이는 겁니다. 흥미로운 옆길로 조금 세워보겠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종종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었던 건 불보다 콩 덕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이 음식을 익혀주었다면 콩은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비싼 고기가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콩과 말린 해산물로 근육을 지켜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현대사회에서 잊혀진 이 단순한 재료들이야말로 장수의 비밀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뜨겁습니다. 보충제가 더 효율적이다 라는 주장과 자연식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지켜본 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꾸준히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매일 밥상에서 챙긴 환자들이 가장 건강하고 오래오래 독립적인 삶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숨을 고르고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서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 가볍게 일어나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한결 가볍습니다. 시장에 갔을 때는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그러나 당당히 걸음을 옮깁니다. 저녁에는 손주와 함께 놀아도 쉽게 지치지 않고 밤에는 숙면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시작은 거창한 보충제가 아니라 건새우 한 줌, 황태 한 토막, 검은콩 한 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에도, 병원에도, 광고 속 보충제에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30일만 스스로에게 작은 도전을 선물해보세요. 30일 챌린지 도전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하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다시 돌아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히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다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몸속 깊이 새기며 부드러운 선풍기 소리 속에서 마음 편히 잠드셔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다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